2차 전지가 지금 다른 주도주 안 가게 된다면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대응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신상,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나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공략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5월 흐름이 나름 잘 버티면서 가고 있는데요.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 관심사인데 배터리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슈퍼파워가 생각나지 알파프로라고 하면 네. 올 때마다 자꾸 저를 화성으로 보내시려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정태근 팀장님 자료가 너무 좋아요. 내용이 말씀하신 것들 제가 다 여기다가 네. 관심 종목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삼성전자의 효자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뭐였더라? 한주 라이트메탈, 코아시아 이런 거 얘기하셨었죠. 네. 제가 딱 기억했다가 물론 다는 아니고 제가 좋은 것만 기록하지만 좋은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배터리인데.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정입니다. 그렇죠? 네네. 워낙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인데 이럴 때 사실 2차 전지에 대해 스타드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떤 변화를 좀 공부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이제 네. 하고 이제 좀 시작을 하면 2차 전지가 지금 다른 주도주 안 가게 된다면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대응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신상 그런 것도 네, 신상 뉴 어라이벌. 예. 신상해가지고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나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공략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가 또 제 관심을 좀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일단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배터리 중에서 네. 4680. 네. 4680 네. 이 원통형이죠. 네. 원통형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왜 일단 테슬라가 먼저 쓰고 있는 거고 국내는 삼성 SDI가 좀 힘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원통형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통형이 커지는 거죠 지금보다. 네네, 그렇죠. 네. 커진다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뚱뚱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뚱뚱해지고 뚱뚱해지면서 이제 이 배터리에 이제 뚱땡이진 만큼 또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또 숙제는 또 뚱땡이진 만큼 몸무게가 늘어나겠잖아요. 네. 근데 뚱뚱하지만 이게 좀 말이 옆에가 있는데 뚱뚱하지만 무게도 좀 줄여야 되고 대신에 또 마른 장작이 타오르듯이 또 효율을 더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모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탑재, 뭐 가능성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뜯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를 채용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가 정확한 기사 워딩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조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제 기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기사 제목을 좀 짜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타이틀을 좀 정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후킹 당하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주가 좀 올랐다가 조금 이제 시장 전반적 분위기도 있지만 좀 식어버렸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이제 기회가 계속 열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테슬라가 아시겠지만은 4680 배터리를 이제 생산합니다. 이제 테슬라도 만들고 이제 테슬라 이제 배터리 납품을 회사 쪽으로도 이제 4680 배터리 납품 받을 예정인데, 어쨌든 계획은 이제 올해 말에, 그러니까 2023년도 말에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 이게 모델 Y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모델 Y가 어쨌든 올해 말에 이제 출시하겠다.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4680 배터리 이제 나온다라는 것들이 기정사실, 그러니까 4680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나올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4680 뚱땡이진 배터리에 조금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가 과연 채택이 될 것인가, 요거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이제 자체 4680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수직 계열화, 광물부터 전기차까지 전부 다 이제 자체 도달하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테슬라 쪽으로 장비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거래하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LNF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2의 LNF, 제3의 LNF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말하는 신상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NCMA 이제 알루미늄을 좀 첨가를 한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니켈 함량이 85에서 90%로 고하이 니켈. 하이 니켈. 네,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발트나 이제 망간 대비해서 이제 니켈이 리튬을 좀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광물이다 보니까 계속 하이 니켈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리튬 이온을 더 많이 품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게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하 하이니켈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좀 많이 품기 위해서 하이니켈 그리고 이 하이니켈 좀 많이 품는 것을 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CNT 도전제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조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거기다 CNT 도전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비대칭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극재에 대한 성능만 너무 좋아지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음극재가 그동안 이제 네네. 그죠? 그만큼 이제 기술 개발을 들댔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로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이니켈 쪽만 너무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음극재가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음극재도 이제 계속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건데 그 시발점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4680 네. 원통형도 결국은 이제 불을 붙이는 거는 결국 테슬라예요, 그죠? 네, 그렇죠. 테슬라가 손톱치니까. 네. 자동차의 선도업체지만 자동차는 이미 경쟁에 노출됐잖아요, 그죠? 네네네. 기존에 뭐 GM, 포드, 현대 다 하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를 일관 생산한다든지 그죠? 자기가 생산한다든지 뭐 다른 걸 많이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 테슬라에다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는 지금은 어디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군데라고 봐야 됩니다. 파나소닉, CATL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솔루션. 네. 그 외에 여타에도 뭐 삼성 SDI도 있고 밴드 들어가 있는데 주력은 요 세 군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워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두 곳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나소닉, CATL, LG 에너솔루션 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IRA 요걸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CATL은 아닐 거고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솔루션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LG 에너솔루션, 파나소닉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난 제가 봤을 땐 추측성 보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뭐 네. 검토하고 있는 거는 또 개연성은 높은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 하려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CATL은 저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테슬라의 이 배터리 그 소재를 공급하는 데가 그죠? 파나소닉, CATL, LG 엔솔인데 네네. CATL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미국에. 네네. 그러면 결국은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네, 그렇죠. 원통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파나소닉이나 LG 엔솔 같은 경우가 배터리 셀을 그러니까 팩을 공급한다는 거죠.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가지고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탑재를 하는 건 이제 테슬라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이 오늘은 이제 포인트인 네네네. 거고요. 파나소닉은 우리가 이제 일본 업체들은 좀 2차 전지 쪽에 좀 네.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 뭐 오해라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그죠? 이거 생각하고 네네. 있는데 파나소닉은 어때요, 그러면 먼저? 지금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 SDI가 투자에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일본 업체도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장의 어떤 그 성숙도가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올라오기 전까지는 네. 좀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가 투자를 조금 더디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 배터리 어떤 완성도가 조금 이제 올라왔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파나소닉도 좀 나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납품업체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 이제 의존도를 보게 되면 파나소닉이 53%인데 만약에 이제 파나소닉에서 테슬라에서 요구하는 이런 배터리 어떤 증설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뭐 R&D나 이런 부분을 진행 안 하게 되면은 못 맞추면 한국 업체로 오겠지.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파나소닉도 이제 뭐 증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나소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CATL 배터리를 공급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CATL이 지금 29%인데 이게 뭐 미국 쪽에 납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중국이라 좀 그렇죠. 보시면 예.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기준에서 봐서는 이제 파나소닉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4680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7억 달러에 신규 장비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 한 8,400억이 되는데 네. 이게 파나소닉 이 정도까지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주 여기다 5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네. 이제 뭐 납품처인 뭐 테슬라가 이걸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뭐 IRA 네. 들어가려면 여기도 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IRA 법안에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네. 거기다가 전기차 이제 대상도 이제 미국 업체들 전부 다 거의 몰빵식으로 줘버리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 업체들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들어가는 이 배터리 개발 속도는 파나소닉이 제일 빠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5월 달에 일본 최초로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이제 테슬라향 샘플을 이제 납품을 했는데 이게 언제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냐 여기 대해서는 이제 많이 전망치가 다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이제 신빙성이 높은 거는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양산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내년 3월 달이 이제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이제 모델 Y 쪽으로 먼저 탑재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실리콘 응급제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 Y가 현재 주행 거리가 510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750km 정도로 일찍 늘어날 수 있는 정도 상당히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2024년 3월달 이제 공식 양산이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생산하려고 정말 진짜 각고의 노력 그러니까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파나소닉 먼저 탑재가 될 거고 거기에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 속도가 좀 늘어지게 된다라면은 파나소닉 납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파나소닉이 이제 그 테슬라 배터리 비중이 53%이기 때문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19%거든요. 그럼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파나소닉을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 호주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클라호마주 그러면 안 되고요. 주를 빼버리고 오클라호마. 네. 오클라호마. 네. 제 발음이 힘드네요. 좀. 오클라호마. 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오창 공장. 여기에 작년에 그 오창 공장에 7,300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LG 엔솔. 네네.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1공장, 2공장 얘기가 있는데 이제 2공장 쪽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뭐 증설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뭐 신규 폼팩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신규 폼팩터가 뭐 테슬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쪽인데 원통형 배터리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테슬라 쪽 들어가는 배터리다. 그래서 이거는 1공장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 요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공장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 5080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1,500억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요거는 BMW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납품이 돼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뭐 오창 2공장 5,80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폼팩터라겠지만은 4680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오창 2공장 같은 경우는 2025년 그러니까 후 내후년이죠. 요때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파나소닉이 이제 2024년도에 양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내년에
양산을 해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양산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내년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온 힘을 현재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도 이제 이게 나온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해 보게 되면은 2025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파나소닉이 2024년도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하는 곳은 개발하는 두 곳인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파나소닉에서 실리콘 용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은 어쨌든 다 해요, 그죠? 네, 이거 다 합니다. 다 하면서 글로벌 캐파를 늘려가는 거고요. 네. 원통형 얘기하셨는데 원통형에서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좀 관심 있고 좀 증설하고 이럴 걸로 기대하는 데가 삼성 SDI잖아요. 네. 네. 일단은 이제 SDI는 그럼 테슬라향은 아닌가요? 이게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는 밴더들이 여러 군데를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높다 낮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빨리 납품을 하느냐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파나소닉하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빠르고 후속으로 이제 납품처 다변을 했을 때 삼성 SDI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 SDI가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LG 엔솔처럼 한다라고 확정지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그러니까 납품처를 다변했을 때 이 소위 말하는 납품처 리스트에 삼성 SDI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도 양산을 이제 목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 SDI도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말씀하신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보자면은 LG 엔솔보다는 늦겠지만은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다라기보다는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